네, 이번에는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멀린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어제 이제 잠깐 좀 하루 쉬는 동안에 뉴욕 증시 좀 어렵게 또 네. 색깔이 다르게 또 바뀌었습니다. 네네. 네,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? 네, 이제 표를 보니까 멍든 것처럼 이제 보라색으로 좀 바뀌었던데 네, 금리가 좀 재차 반등하면서 약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. 전반적으로 모든 그 섹터가 다 하락한 건 아닌데 네, 이제 반도체 부분만 좀 상승을 좀 했고요. 전반적으로는 다 하락한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이제 하락폭은 크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하락폭이 컸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 테슬라 부분만 이제 시뻘겋게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. 근데 어제 장중의 모습을 보면은 네. 장중에는 1% 넘게 떨어졌다가 예. 거의 장 끝판에 한 10분, 5분 남겨놓고 확 이 만회를 하더라고요. 네네. 이걸 좀 의미 있게 해석할 수는 없나요? 그게 만회가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팬심이 있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그 지지선이 있는데 네. 그게 이제 테슬라는 어느 정도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그걸 계속 반등하는 그런 회복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그 회복력은 이제 테슬라의 고점이 900불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. 그 테슬라 자체에 대한 어떤 뭐 그 기업의 내재 가치나 그런 능력은 좀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어떤 팬덤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. 근데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작년, 재작년 돈을 벌었던 거는 그 탄소 배출권 그리고 그렇죠. 또 네. 탄소 배출권에 대한 판매 부분인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워지게 된 대신에 올해부터 70만 대 이상 그 판매를 하게 되는 부분에서의 수익 같은 걸 기대하는데 실제로 그 차량 판매에 대한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는 그 냉정하게 봤을 때는 기업 자체의 어떤 수익보다는 그 자동차 회사로서의 수익보다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의 그 전환에 대한 가치 평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테슬라에 대한 그 어떤 팬덤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그 하락을 받쳐주는 지지선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리고 그 10년물 국채금리 예.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1.69까지 올라갔던데 네네. 이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올해 최고가는 사실 최고는 1.77쯤 예, 되죠. 아직 아니기 때문에 FOMC 의사록 그 자체가 이 10년물 국채금리 단기금리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심리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FOMC 의사록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금리가 튀었다기보다는 네. 지금 추세상 그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좀 전반적으로 되고 네. 있는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아무래도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또 증시가 좀 낙폭이 예, 컸잖아요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그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이나 그 어떤 금융 정책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사전적으로 좀 날씨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을 좀 볼 것 같은데요. FOMC 의사록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연준 홈페이지를 가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좀 들어가 봤습니다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제 매달 열리는 건 아니고 1년에 10번? 10번 열리고 그걸 다 다음 달은 또 5월 달은 또 열리지 않게 네.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이제 항상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딱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. 이제 함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무게가 굉장한 거죠. 여기서의 작은 말 한마디도 이제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왔던 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 시장 친화적인 100% 시장 친화적인 태도는 시장 친화적인 태도는 유지를 하는데 이제 상반되는 어떤 그런 단어들,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경제가 호전되고 고용 부분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진행이 좀 돼야 되지만
인플레이션하고 통화량 조절에 대한 그런 언급 같은 게 있었습니다.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시기상조다, 절대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자체적으로 언급이 됐었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자체적인 얘기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달 뒤에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뭐 어느쯤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 이 얘기를 이제 얼핏 비춰타는 것은 이제 시장도 이거는 뭐 단기적은 아니지만 뭐 4개월, 5개월, 6개월 뒤에는 이런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게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고 좀 더 길게 봐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.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좀 멀리 있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막 급격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데 심리적으로는 뭐 이런 작은 요인에도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얘기는 이제 뭐 2023년까지 그런 테이퍼링 없을 것이다라고 했던 얘기가 네, 금리 바뀔 인상, 수, 예. 그렇죠. 예,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금리 인상은 안 하겠지만 이 기조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예, 어느 정도 예.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. 예, 예. 그러니까 2013년의 예를 보면 테이퍼링 시작할 때 주가가 한번 발작을 예. 했었고 예, 그렇죠. 오히려 그 이후에 또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그 2013년의 예를 따르겠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던 걸 본다면은 네. 결국 논의를 시작하고 실행에 들어가기까지 한 6개월 걸릴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 논의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고 그렇죠. 논의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고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어떤 시그널을 사인을, 주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. 충격을 네. 적게 하기 위해서. 지금 또 이 가운데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예. 이제 논의가 이제 회담이 일정이 예, 이제 예.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. 네. 근데 주요 이벤트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. 지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뭐 주요 일정들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 관련한 종목에도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네네.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예, 지금 그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핵심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그 중국과의 어떤 기술 대결 측면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근데 이거를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랑 미국 정부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부분은 무슨 뭐 대북 문제, 코로나 문제, 뭐 그리고 뭐 이 코드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방문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전에 보였던 태도는 약간 더 경제적인 입장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, 뭐 그 미국의 산업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 줄기차게 얘기했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을 방문할 때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인데 여기서 가는 입장에서 그럼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의 차이가 어떤 그 협상 내용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그 주식 투자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약간 좀 우려되는 바는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갈 때는 정치적 입장이 주된 입장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업들 그 삼성, 현대, LG, SK 4개 이제 4개 그룹 그룹 총수들을 동반해서 가는데 그 기업이 가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정부에서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패키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기업들이 준비한 패키지를 우리 정부에서 마치 준비한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에 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뭐 미국에서 소비될 물건이나 미국에서 개발될 기술이나 그런 제품들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이번에 가지고 가는 총 그 투자 계획은 약 40조 정도의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 40조 정도를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기존에는 삼성이 해외에 1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면 우리나라에도 1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상당히 준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유인책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이제
그 기업들이 약간 동반해서 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삼성전자든 SK이노베이션이든 대규모 투자를 아마 발표를 할 거다. 예, 그렇죠. 이렇게들 예상을 하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대규모 투자가 주가 상승 요인이 되긴 어렵지 않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특히 이게 시장 투자 이런 시설 투자가 바로 시장 확보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. 특히 뭐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반도체 쇼테이지 때문에 그 투자를 해서 뭐 이 공장의 증설이 완성이 되고 나면 시장 확보를 통해서 현금 창출이 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뭐 삼성전자에서 지금 투자하려는 규모는 20조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죠. 예, 보통 여기서 기업이 이제 20조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수익은 이 투자 규모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를 나야 이 투자에 대한 그 효과를 제대로 본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뭐 여기서 나는 수익이 향후 한 10년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미국에서의 그 수익이 보장이 되냐면 그거는 좀 미지수입니다.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할 수 있는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밖에 없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네. 나머지 반도체 뭐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든다 손 치더라도 네네. 삼성이 네네. 결국 그거 갖고 와서 폭스콘 공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그랬을 경우는 반도체 공장을 한국에 짓거나 아시아에 짓는 게 더 네. 낫지 예, 예. 미국에 짓는 게 도움은 안 될 거 안 아니에요? 되죠. 사실은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의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게 여기서 만들었던 이제 시설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수익으로 창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에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거죠.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세요? 예, 자동차 쪽은 이제 반도체랑 좀 다른데 자동차는 현지에서 소비가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네. 예, 근데 이 자동차가 일반적인 지금 현재 그런 가솔린이나 아니면 뭐 디젤 차량 같은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고 현대차가 2025년까지 투자하려고 하는 8조 원 규모의 자동차는 전기차 위주의 그렇죠. 네. 자동차입니다.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전기차와 미국의 전기차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서 미국 자동차 전기차가 이거를 압도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과 이 중국과의 어떤 생활 형태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미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를 8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. 또 미국 이제 거의 법제화된 내용인데 미국에서 다니는 관용차 그리고 또 미국에서 쓰게 되면 이제 관용차나 이런 공공기관의 차량의 전기차는 다 미국에서 생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. 이 측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릴 수 있으니까 예, 그렇죠. 괜찮지만 예, 반도체는 좀 다르고 다르죠. 배터리는 어떻게 보세요? 예, 배터리는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음. 예,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뭐 SK나 LG, 삼성 같은 삼성 SDI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은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이 기업들이 가서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가서 하려는 게 단독으로 만들어서 그냥 반제품 형태의 이 배터리를 납품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동차 회사 기존의 완성차 회사와 합작을 한 상태로 네.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는 형태로 가는 예정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컨소시엄 형태로 기존의 GM이나 포드나 이런 메이저 회사들과 계약 조건만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. 그러니까 팔 때를 정해놓고 만드는 공장이니까 그건 괜찮다 이거죠. 예, 그렇죠. 그리고 또 이게 한 번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투자할 계획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기업들은 이제 LG나 SK 같은 경우는 이미 주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혜택을 약속을 받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는 앞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좀 적은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. 뭐 그냥 삼성전자가 너무 리스크를 많이 지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간다 그러면 뭐 미국의 그냥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
그 머티리얼즈. 머티리얼즈, 네. 예, KLA 이런 기업, 이런 장비 업체 네. 여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삼성은 어차피 이런 장비 업체로부터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이런 기업을 투자를 대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? 예, 예.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애청자님들께서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나 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린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투기가 아닌 약간의 투자, 소액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564조 원이 증발을 했단 말이죠. 네. 어떻게 지금 향후에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될지 어떤 쪽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. 네. 네. 이게 저희 그 오프닝 메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비트코인이나 이제 가상화폐 투자를 네, 저희가 지향하시라고 말씀 여러 번 드리긴 했습니다. 많이 네.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특히 이 아침 방송 경제 TV에서 방송하시는 많은 그 다른 프로에서도 사실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자제하시거나 비중을 굉장히 적게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, 근데 있는데요. 하시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네. 네, 일부에 이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, 지금 앞에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보통 자산 버블 아니면 자산이 고평가될 때 단계를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많아지면 첫 번째 단계로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.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금과 같은 대체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네. 그 다음에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. 그렇죠. 근데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보통 어떤 것들의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게 되면 그림이나 이런 그 사치재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돈이 쏠리는 것이 기존과 전혀 다른 투자 수단을 찾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는 가상 그렇죠. 화폐의 맨 네. 마지막 단에 오르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이제 유동성의 거품이 조절되기 시작하거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 순서를 거꾸로 가게 되겠죠.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상화폐, 가상자산에서부터 돈이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. 여기 특히 이 자산은 다른 자산이랑 같이 맞물려서. 네. 관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산이 연쇄적으로 빠진다기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. 이 자산부터 처분을 하는 우선순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있는 돈은 사실 가장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. 네. 오히려 네. 예전에 폭락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. 예. 지금이 바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뭐 한 전체 비중에서 1%? 1%에서 뭐 저기 네. 헤지펀드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최대 3%까지 넣는다고 하는데 네. 거기는 뭐 1조에서 알겠습니다. 뭐 5조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니까요. 네. 보통 이 개인들은 한 1% 정도. 예. 네. 네, 지금 하시면.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네,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호 대표였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